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4년 4월 하순입니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4월 초순에 이래저래 주변에서 난리가 나거나 고생하는 일을 좀 보셨을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당사자의 일이 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4월은 하순까지도 좀 시끄럽습니다. 흔들리고 좀 큰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나 혼자 홀로 고고하고 싶어도 그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구조는 4월 17일 금성하고 알페라츠 안드로메다성 안드로메다 자리에 알파성이죠. 알페라츠랑 만나는 구조입니다. 16일 밤부터 17일까지 유효 구간이고요. 자, 금성은 백양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로 좀 이제 초조해지지만 알페라츠가 딱 금성 속성의 별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꼭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길한 구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놀면서 설렁설렁해도 왠지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 능력으로 약간 좀 안달복달하면서 쌀벌하게 경쟁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거보다는 인맥이나 사교성 같은 걸 발휘해서 개인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이 우스워질 정도로 갑자기 큰 성취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라든가 커뮤니티 내에서 내 가치 이런 거를 부각을 시켜야지 내가 이 일을 잘해요. 개인 능력보다는 어쨌든 사교성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동안 일이 꼬이다가 갑자기 운이 확 몰려들어요. 하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다 싶다는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이 기회를 살리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정말 한 열흘 내내 좀 힘들게 지내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몰아서 일을 처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날에는 금성이 북교점이랑 딱 만나죠.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하고요. 이것도 알페라츠의 바통을 받아서 그런지 좀 더 좋은 쪽으로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고 계획이 없어. 무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동안 같이 있어줄 굵직한 인연이 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개인 능력 우선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약간 논리 같은 거를 따지지 말고 약간 직감을 믿고 어느 정도는 충동적으로 손을 딱 내미는 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거죠. 이거다 싶으면 빨리 손을 뻗어가지고 악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각인을 시키는 거고. 근데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그 조건 같은 거 걸어보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백양궁 금성이라는 게 약간 좀 오바하는 화려함 같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작새처럼 약간 애처로울 정도로 맹목적인 화려함 같은 게 가끔 살다가 필요한데 이 얼마 안 되는 그게 필요한 드문 날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약간 공작새처럼 좀 오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약간 나중에 생각하면 쪽팔리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집단한테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19일에 수성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금성을 치고 지나가죠. 자, 수성은 지금 역행 중이고 금성은 순행 중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만남이 무척 짧습니다. 정말 스쳐 지나가고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땐 진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어버버 하다가는 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4월 후반분이 약간 속도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있던 놈이 확 먹고 나머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긴장을 하고 있고 주시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기 있는 가수 뭐 예를 들자면 그 임영웅이라든가 그런 콘서트 티켓 열리는 날하고 비슷한 거죠. 1분이 뭐야 30초 만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리는 순간 클릭을 하는 그런 자세로 총싸움을 하는 것처럼 속도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버버하고 있을 때 나만 정신 차리고 있다가 확 하나를 잡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들어오는 기회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 후에 자 4월 하순의 가장 중요한 구조죠. 목성하고 천왕성이 만납니다. 이거는 목성 천왕성 주기는 13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13년에 한 번만 목성하고 천왕성이 회합을 이루고, 그리고 대립각 그 사각처럼 경각만 해도 당연히 이제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무려 5월 9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5월 2일에 목성과 천왕성이 이제 슬슬 다 멀어졌다 싶을 때 정확한 패러렐을 또 맺습니다. 저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 목성 천왕성 패러렐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한 달 내내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목성 천왕성 회합의 어떤 사건 양상이라는 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먹거리 예산 같은 게 한정돼 있는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던 사람들끼리 이 한정된 자산을 그 나눠 먹기 위해서 반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이나 원칙 같은 거를 내세우면서 고고하게 굴던 사람들이 돈 나눠 먹으려고 편가르면서 갑자기 싸워. 그러니까 약간 그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추하죠. 그러니까 과연 보기 좋지가 않아요. 아,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이라면 내가 저런 걸 보려고 저놈한테 표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이런 윤리적이고 체면 같은 거를 벗어 던지면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배신을 때리면 정말 아주 큰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정말 극소수의 판단력 좋은 배신자들한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부끄러운 짓을 하라고 제가 등 떠미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그래. 목성 천왕성 대구조에서는 그 소수의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이 그럴 줄을 몰랐어라는 뒷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았을 만한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서 이득을 추구하면 그 이득의 폭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뭐 세상사에 이런 현상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일 후에 수성이 알 표시가 사라지죠. 4월 25일에 수성이 순행 정지. 수성이 정지하면서 역행해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이번에는 23일이니까 평소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수성이 역행을 더한 셈이죠. 그래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유효하고요. 꼬이고 막히고 지연되어 있던 일들이 갑자기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이번 수성 순행 정지는 4개월에 한 번씩 있는 여느 때처럼 그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풀립니다. 약간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 화장실 변기 뚫린 거랑 비슷해요. 갑자기 뻥 뚫립니다. 언제 이게 뚫릴지 다들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은 이때 약간 어버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선수를 치려면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태세 전환이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이득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토합에다가 개기일식까지,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잘리거나 힘을 잃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권력 구조나 명령 하달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의 결재를 기다리면 이때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윗사람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 약간 우회로를 미리 만들어둬가지고 미리 뭐 언급을 줘가지고 전결을 받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빨리 치고 나갈 어떤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일 후에 화성이 이동하면서 해왕성이랑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에 화성은 한 번 더 이동하면서 그 쌍우궁의 맨 마지막 지금 29도 42분 정도에 있는 순흉성 발음이 어려워요. 순흉성 셰아트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해왕성 만나고 바로 다음날 셰아트랑 만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유효하고요. 자, 그 화성 해왕성 회합이 많이 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엔 셰아트랑 섞여버린 바람에 긍정적인 부분이 싹 다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야자 타임 같은 거거든. 잠깐 미친 척하고 용기를 내서 소통을 하면 뭐 서로 평소라면 말 못할 진심을 나눌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아주 약간의 이점인데 이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답답할 정도로 입국 닫고 행동 안 하고 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일단 물이나 선박에 관련된 사고가 급증을 해요. 일단 배 타고 어쨌든 물로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뭐 수영이라던가 뭐 물에 관련된 스포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다이빙 안 됩니다. 뭐 래프팅 그리고 서핑 안 되죠. 이런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류의 레포츠의 리스크가 원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약물 중독이랑 음주 같은 게 이제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 실려가고, 평소 안 그러던 사람이 전격성 간염이 온다든가 아니면 몸 안 좋을 때 술이랑 약을 같이 먹었다가 이제 역시 또 이제 실려간다든가, 혹은 뭐 수인성 전염병처럼 물로 체액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옮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골골댄다든가, 이런 확률들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 평소 때 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걸 겪어보셨던 분들은, 특히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은 손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울증이신 분들은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자살 확률, 자살 충동도 엄청 강해지고 자살 빈도수도 늘어날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 우울증이나 그런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이때는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절대 까먹고 넘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날 4월 30일에 금성이 그 백양궁에서 금우궁으로 넘어가서 자기 이제 테리토리에 오는 거죠. 자기 땅에 가면서 미라크랑 만나요. 자, 미라크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속하는데 그 큰언니 격인 알페라츠랑은 조금 다릅니다. 알페라츠는 약간 품위도 있고 지적이고 노력하고 똑똑하고 약간 그런 별인데, 미라크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그냥 노는 게 좋아요. 뽀로로 같은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성이 안 그래도 금성의 악덕을 대변하는 미라크랑 만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티컬한 순간에 놀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시험 공부 안 하다가 망하고, 특히 이제 술 들어가면 위험해져. 술자리에서 엄청 실수를 한다든가, 혹은 술에서 깬 다음에 정말 그 10년짜리 이불킥에 시달린다든가 평소보다 훨씬 당황스러운 그런 기억 같은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술자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금성 미라크의 어떤 단점도 있지만 이 구조가 벌어진 게 화성, 해왕성, 셰아트랑 만나는 날이랑 연접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해왕성하고 금성, 미라크 이 셋의 공통점이, 그리고 화성까지 더하면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이고 어쨌든 약물이나 술, 취한 상태, 자제가 없어지는 상태를 다들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면 아주 거하게 실수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조금 좀 마음 잡고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4년 4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